당신이 정말 아끼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분을 아십니까?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당신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취급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질 때마다 당신은 밤새도록 자신에게 묻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그 고통은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문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지금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관심을 쫓아다니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핵심적인 심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보상심리 오류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착하게 헌신하면 결국 사랑받을 것이라고 믿도록 사회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주면 상대방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헌신할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마치 편의점의 상시 재고품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 게임의 규칙을 영원히 뒤집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누구도 감히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남자가 되는 12단계의 심리 전략입니다. 오늘날의 관계는 특히 당신처럼 진심을 다하는 남자들에게는 일종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친절하라고 이해심을 가지라고 조언하지만 그 결과 당신은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무시당하고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이제 그 법칙을 다시 쓰고 통제권을 되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복수나 조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주권을 확립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에너지조차 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 여정을 끝낼 때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 의해 흔들리는 착한 남자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내적으로 강한 결정권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고 존중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너무나 가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12가지 단계는 당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을 깨우고 그들이 당신을 놓친 것을 후회하게 만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힘을 되찾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설명을 멈추는 것입니다. 1단계, 설명을 당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잘해줬다. 나는 이런 자격이 있다. 라고 말로 설명하려 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승인을 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을 구하는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가장 명확한 약함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아닌 상대방의 판단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거나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존재합니다. 그의 행동과 삶의 방식 자체가 설명입니다. 그는 말을 아끼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강력한 매력과 자기 확신이 발산됩니다.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행동을 의심하거나 당신의 시간 투자에 대해 묻는다면 침묵을 지키세요. 침묵은 어떤 장황한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싸우거나 변명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혼란이 시작됩니다. 왜 그는 아무렇지 않지? 내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 내가 그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닐까? 이 의문과 자기회의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심리적 우위를 점한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낭비될 수 없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선택이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십시오. 이는 오만함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존중을 요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단순한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내적 통제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2단계, 침묵의 기술을 마스터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연락 안 하기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에게 소홀해질 때 그들은 당신이 불안해하며 쫓아올 것이라고 은연중에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메시지, 전화 혹은 소셜미디어에서의 간접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주던 관심과 에너지를 갑자기 거두어 드릴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공백은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익숙했던 것이 사라졌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호기심을 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 호기심은 의심을 낳고 그 의심은 결국 후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단순히 말을 삼가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십시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십시오.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당신은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침묵의 단계를 너무 빨리 깨뜨립니다. 그들은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확인차 메시지를 보내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과장된 반응을 올립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은 당신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오래 지킬수록 그들은 당신의 주의를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지언정 말입니다. 침묵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당신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할 때 당신은 이제 반응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이 침묵을 마스터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3단계,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세요. 시간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다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귀중한 자산을 소셜미디어 피드를 맴돌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답장을 기다리는데 낭비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손해보는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왜 당신에게 답을 주지 않는지, 왜 당신에게 소홀한지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이 실제로 구축해야 할 삶, 즉 그 시간을 헬스장에서 육체를 단련하거나 커리어를 쌓기 위한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투자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몰두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당신의 성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목격하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을 멀리했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그들은 당신이 지나온 과거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거울처럼 생각하십시오. 그 시간을 성장과 발전에 투자하면 그 거울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반영할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이 당신의 성장을 보고 후회할 때 당신은 이미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부재 속에서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곧 자신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매 순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십시오. 4단계, 당신의 기준을 높이세요. 기준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무언의 약속을 통해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머무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높이세요. 그리고 상호 존중보다 낮은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합니다. 당신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삶에서 떠나거나.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은 비단 연애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건강 관리 등 당신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의 약속을 일관성 없이 어기거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자신들의 낮은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그들의 낮은 기준을 승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남자는 기본적인 존중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목표를 세우고 당신의 삶에서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실용적인 행동 지침, 지금 당장 종이에 당신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습관적인 거짓말, 명백한 노력 부족, 무례한 태도 등을 적어보세요. 누군가가 그 경계를 넘어서면 논쟁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떠나세요. 몇몇 사람들을 잃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의 가치를 알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삶에 계속 머물 자격이 있습니다. 높은 기준은 높은 품질의 삶을 보장하며 자격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5단계, 거리를 받아들이세요. 거리는 관계에서 명확함이 생겨나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려 한다면 당신의 본능적인 반응은 아마도 그들을 쫓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상대방이 당신과의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 공간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공간이 자기 할 일을 하도록 두십시오. 그들이 연락을 끊으면 당신도 단호하게 물러나세요.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 공간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는 뭘 하고 있지? 왜 나를 쫓아오지 않지? 내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 이 질문이 바로 당신의 권력이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절대 배우지 못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리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거리는 당신이 상황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가치와 당신이 투자하는 에너지에 합당한 사람인지 판단할 기회입니다. 거리는 그저 관계의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현재 우선순위입니다. 그들이 떠나도록 두십시오. 하지만 거리는 단지 명확함을 가져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권의 역전도 가져옵니다. 누군가가 물러날 때 그들은 당신이 당황하고 쫓아오며 관심을 구걸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당신이 무반응으로 일관할 때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잃은 것만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고 항상 연결을 시도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리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당신이 없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가치를 잃었는지 느낄 기회를 가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리는 관계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명확히 밝혀내는 씨앗과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더 나은 사람들, 당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들은 당신을 놓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큰 존중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멀리한다면 그것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활용하여 발전하고 구축하고 최고의 버전이 되십시오. 6단계, 미스터리를 만드세요. 미스터리는 곧 힘입니다. 모두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공유하는 이 시대에 미스터리는 희귀한 예술이 되었고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강력한 매력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풀리지 않은 질문이 됩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아는 정보가 적을수록 그들의 호기심은 커지고 당신에게 더욱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지만 최근 업데이트도, 스토리도 당신의 삶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즉시 추측을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누구와 함께 있지? 왜 아무것도 올리지 않지? 바로 이 호기심, 이 심리적 공백이 당신을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 속에 머물게 하는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성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의 습관을 바꾸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나거나 예기치 않은 행동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예측 불가능할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존재가 됩니다. 미스터리는 또한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하거나 질투를 유발하려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들이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그 침착함 자체가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며 그들은 당신의 깊은 내면을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스터리를 조종이나 게임으로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시간,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억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일부는 자신만의 것으로 남겨두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쉽게 읽을 수 있는 열린 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노력 자체가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모두가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관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추측하고 궁금해하고 쫓아오게 만드십시오. 미스터리는 전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할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7단계, 사고방식을 강화하세요. 성공과 실패는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사고방식이 약하면 당신의 행동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이 강하면 당신은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강한 사고방식은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모든 도전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다면 모든 장애물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휘둘리며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무시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누군가가 멀어지면 그들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Giá trị của bạn không phải do người khác quyết định. Nó được quyết định bởi cách bạn đối xử với chính mình. Nếu bạn cần sự chấp thuận của người khác, bạn đang xây dựng sự tự tin của mình trên nền cát không ổn định. Nhưng nếu sự tự tin của bạn đến từ bên trong, không ai có thể lấy đi điều đó. Hãy làm chủ hoàn toàn cảm xúc của bạn. Nếu bạn cảm thấy buồn bã hoặc tức giận vì hành động của người khác, hãy lùi lại một bước và đánh giá tình hình. Tại sao tôi lại để hành động của họ ảnh hưởng đến tôi như vậy? 나는 그들의 승인을 그렇게나 갈망했던 걸까? 만약 그렇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반응을 주도하게 되면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통제 위치를 확립하는 핵심입니다. 훈련, 규율, 강한 사고방식의 열쇠입니다. 규율이 있는 남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남자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는 점입니다. 규율을 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고수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한다고 자신에게 약속했다면 피곤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1시간을 쓴다고 했다면 흥미가 없더라도 그것을 하십시오. 당신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마다 당신은 감정보다 더 강한 정신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율은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강한 사고방식은 또한 자기 인식에 기본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대표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 목표, 삶의 비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결정을 내리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대표하는지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전부입니다. 8단계, 쉽게 접근 가능한 남자가 되지 마세요. 남자의 가치를 가장 빨리 떨어뜨리는 것은 너무 쉽게 그리고 항상 이용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쉬운 선택이 된다면 당신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하고 쉽고 결국 잊혀지기 쉬워집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즉시 반응하고 언제나 그들의 요청에 준비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들은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자신을 우선시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자신보다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시간이 당신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누군가 연락을 해도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시간을 요구할 때 항상 예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위한 것입니다. 쉽게 하라는 것은 접근성을 낮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의 목표와 성취로 충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덜 접근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살고 목표를 추구하고 있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바빠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쁨과 집중이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다시 연결하려고 애쓴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우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고 때로는 거절을 할 때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십시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그는 누구와 함께 있지? 내가 필요할 때 왜 그는 항상 거기에 없지? 이러한 미스터리와 예측할 수 없는 희소성이 그들을 당신을 쫓게 만듭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힘입니다. 그것을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9단계, 넘어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복수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삶을 너무나 잘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멀리할 때 그들을 향한 분노나 좌절감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그들을 넘어서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그들이 혹시라도 당신에게 다시 연락할 때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넘어서려는 의도는 그들에게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유치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그들의 부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부재는 선물이 됩니다. 그들은 무심코 당신에게 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은 최고의 버전으로 발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적고 그것을 작은 행동 단계로 나누어 매일 한 걸음씩 가까워지십시오. 당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넘어서면 그들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은 더 크고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을 밀어주고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둘러싸이게 됩니다.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실 당신을 멀리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본래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성장할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의 부재를 성공을 향한 동기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넘어설 때 당신이 만든 삶이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관계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넘어서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가볍게 여긴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0단계,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리고 11단계, 그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멀리할 때 그들의 가장 큰 힘은 당신의 반응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절망, 분노, 슬픔을 표현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감정은 관계의 통화입니다. 가장 적게 감정을 투자한 사람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갖습니다. 만약 당신이 게임의 판도를 뒤집고 싶다면 분리의 기술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자기 가치를 높이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 약해지지 마십시오.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적 안정성을 시험하려 할 때,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이 화를 내거나 쫓아오기를 바랄 때 침착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려고 한다면 평온함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당신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길 기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대신 당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루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조정할 수 없으며 당신의 주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침착한 태도는 그들에게 그들의 통제권을 잃게 만들고 그들의 접견 방식을 재평가하게 합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십시오. 상실감은 강력한 스승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그들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연락하거나 언제든지 주의를 받을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상실을 느낍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과의 대화, 당신의 지원, 당신의 존재,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해야 합니다.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복수나 유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없이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완전히 물러서면 그들에게 당신 없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떤 설득보다 훨씬 더 큰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얻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문하게 하십시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왜 그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나요? 그가 정말로 나아갔나요?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2단계.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마도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세요. 이 결정은 감정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함과 논리, 그리고 강화된 자존심으로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의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단호하게 떠나세요. 설명할 필요도, 사과할 필요도, 두 번째 기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낭비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확립한 높은 기준의 힘입니다. 하지만 답이 예라면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고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으며 당신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때 당신이 조건을 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 관계의 법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합한지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사람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돌아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외로움이 두려워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잔인할 정도로 자기 평가에 솔직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적 평화는 가치 없는 사람에게 낭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거리두기, 자기 개발을 통해 획득한 자기 주권의 결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쫓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입니다. 그 결정은 자신감과 명확성에 기반하여 내려진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결정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관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당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외부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내면의 힘을 가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재정의하는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이 구축한 이 놀라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동기부여와 가치를 제공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이 12단계 중 어떤 단계를 오늘부터 시작할 것인지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요.